가슴이 답답해요. 근데 검사하면 정상이래요. 그게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검사 결과 정상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상이면 왜 이렇게 아픈 거죠? 정상이면 왜 죽을 것 같은 거죠? 의사가 대충 본 건가요? 아니면 제가 꾀병 부리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검사로는 원인을 찾기 어려운 상태들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서 이런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는데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그런데 이게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 심전도 정상이라고 해서 심장이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의학계에서도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심근경색 환자의 약 20%가 첫 번째 심전도에서는 정상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복잡해요. 남성들처럼 가슴을 쥐어짜는 전형적인 통증이 아니라 체한 것 같은 느낌, 목이 조이는 느낌 등이나 팔이 아픈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체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죠. 실제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해요. 검사는 정상인데 환자가 계속 아프다고 하는 상황 말이에요. 그럼 심장 문제와 다른 원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심장 관련 문제일 때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활동할 때 더 심해집니다. 계단 올라갈 때, 빨리 걸을 때, 무거운 것 들 때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숨이 차죠. 쉬면 좀 나아지고요. 왼쪽 팔이나 턱, 목 쪽으로 뻗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식은땀이 나거나 메스꺼움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병원에서 정상이라는 말 듣고 집에 가는 길에도 가슴이 아파서 다시 응급실 가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의료진들도 이런 환자분들 보면 또 왔네 이런 표정 짓는데 사실 이분들이 제일 답답한 거예요. 아픈 건 진짠데 원인을 모르겠으니까요. 두 번째 진실, 협심증은 가만히 있을 때는 잡히지 않습니다. 협심증이 뭔지 아시죠?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놈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누워서 검사받을 때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마치 게으른 직장인 같아요. 상사가 안 볼 때는 딴짓하다가 상사가 오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거죠. 협심증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편안하게 검사받을 때는 저 정상입니다 하다가 집에 가서 계단 올라가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아야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운동부하 검사라는 걸 하는 거예요. 러닝머신 위에서 뛰게 하면서 심전도를 찍는 거죠. 그럼 숨어있던 협심증이 들켰다 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협심증의 전형적인 특징은 이거예요. 운동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고 3, 5분 정도 쉬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혀 밑에 넣으면 금세 좋아지죠. 근데 웃긴 건 협심증 환자분들 중에 의사가 정상이라고 쓰는데요. 하면서 운동부하 검사 받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왜 병원 온 거예요? 정상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집에 있지 왜 와서 검사비만 날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진실, 공황장애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정신적인 원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같은 경우 말이에요. 아니 정신적인 문제라고? 나는 정신병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억울한 게 공황장애 증상은 진짜 심장마비랑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해요. 가슴이 두근두근, 숨이 안 쉬어져, 손발이 저려, 죽을 것 같아, 식은땀이 줄줄. 이거 심장마비 증상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 뛰어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가슴 통증 환자의 상당 부분이 공황장애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억울한 게 뭐냐면 의료진들이 정신적인 문제네요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정신적인 문제라고 해서 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공황장애도 제대로 치료 안 하면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요. 공황장애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시작돼요. 별거 아닌 상황에서도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와요. 보통 10, 20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좋아져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예상 불안이 생겨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을 피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죠. 재미있는 건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검사받을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의사 앞에서는 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도 정상이네요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진실 구별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이에요. 심장 문제인지 정신적 문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시간을 봐보세요. 심장 문제는 보통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운동할 때, 계단 오를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죠. 반면 공황장애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편안하게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증상 지속 시간도 달라요. 협심증은 보통 3-5분, 길어도 20분 이내에 좋아져요. 공황 발작도 비슷하게 10-20분 정도면 저절로 좋아지죠. 근데 심근경색은 30분 이상 계속 아파요. 통증의 성격도 다르고요. 심장 문제는 조이는 느낌, 짓누르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황장애는 두근두근, 답답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동반 증상을 봐야 해요. 심장 문제면 왼쪽 팔이나 턱으로 뻗치는 통증, 식은땀, 메스꺼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공황장애면 손발 저림, 현기증, 비현실감 같은 증상이 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구별법을 안다고 해서 스스로 진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상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흡연 같은 위험 요인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5번째 진실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 병이에요. 영어로는 타코츠보 카디오미오파티라고 하는데 일본어로 문어잡이 항아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심장이 이 항아리 모양으로 변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장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거예요. 심근경색이랑 증상이 똑같아요.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심전도 변화까지 다 나타나죠. 그런데 관상동맥 촬영을 해보면 혈관은 멀쩡해요. 진짜 스트레스만으로 심장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주로 폐경 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가족의 죽음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후에 발생해요. 그래서 Broken Heart Syndrome, 즉 상실감 증후군이라고도 불러요. 진짜 가슴이 아픈 게 심장병이 되는 거죠. 이거 들으면 옛날 사람들이 상사병으로 죽는다고 한 게 진짜 의학적 근거가 있는 말이었구나 싶어요. 다행히 대부분 몇 주 안에 회복되지만 급성기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죠. 6번째 진실 위식도 역류질환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가슴이 아픈 경우 말이에요.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서 위 기능이 떨어지고 식도와 위 사이의 괄약근이 느슨해지면서 위산이 자주 올라와요. 그럼 가슴 한가운데가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죠. 이거 심장 통증이랑 구별하기 진짜 어려워요. 위치도 비슷하고 때로는 턱이나 목까지 아플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응급실에서도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구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근데 먹고 난 후에 더 심해지고 앞으로 구부리거나 누우면 더 아파져요. 그리고 제산제를 먹으면 좀 나아지죠. 반대로 심장 문제는 운동할 때 더 심해지고 쉬면 나아져요. 재미있는 건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분들이 가슴이 답답해요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도 혹시 심장 문제인가 하면서 심전도부터 찍는 경우가 많죠. 7번째 진실 나이 들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50대, 60대가 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경미한 협심증이 있으면서 동시에 불안장애도 있고 위식도 역류질환까지 있는 경우요. 그럼 어느 게 주범인지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더군다나 나이 들면서 이 정도 아픈 건 당연해 하면서 참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은 아픈 것도 못 참나 이런 마인드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반대로 TV에서 심장병 관련 프로그램 하나 봤다고 해서 나도 심장병인가 하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것도 스트레스가 되어서 진짜 가슴이 아플 수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자기 몸에 관심을 갖되 지나치지는 않는 게 중요해요. 8번째 진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병원 가서 10분 진료받고 정상이에요. 들으면 화나시죠? 이렇게 대충 봐도 되나 싶고요.
근데 사실 가슴 통증 진단은 정말 어려워요. 의사들도 한 번에 정확히 진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검사하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협심증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을 때 검사해야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 오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픈 상황에서 병원까지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홀터 검사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계속 기록하는 검사도 해요. 일상생활 하면서 심전도를 찍어보는 거죠. 그럼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 이상이 생기는지 알 수 있어요. 9번째 진실치료법도 원인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심장 문제라면 혈관을 넓히는 약, 혈전을 예방하는 약 같은 걸 써야 하겠죠. 심한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이나 우회 수술도 필요하고요. 공황장애라면 항불안제나 항고울제 같은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 같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죠.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면 위산 억제제를 쓰고 식습관을 바꾸어야 해요. 맵고 짠 음식 피하고 식후에 바로 눕지 말고 체중 관리도 해야 하고요. 근데 웃긴 건 환자분들이 원인에 상관없이 심장약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공황장애인데 심장약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수 있거든요. 딱 10번째 진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심장병이든 정신적 문제든 미리 관리하는 게 최고죠.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체중 관리,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가 기본이에요.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 관리도 중요하고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에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 취미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정기 검진도 빼먹으면 안 돼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1, 2년마다 심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결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증상을 무시하지 마시고 반대로 지나치게 걱정해서 스트레스 받지도 마세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필요하면 여러 번 검사 받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